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 기록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배웠었지. 기억나? 그럼 여기는 간단히 넘어가도 되겠어? 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라고? 사료. 사료의 가치 이해야. 야. 사료에 의한 역사 연구 방법론이 있고 사료학과 사료 비판이 있는데 이런 기본 개념들에 좀 충실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자,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래? 역사가는 사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역사가는 뭐에 의해서? 사료. 사료에 의해서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하지. 그래서 사료를 탐사, 수집, 정리,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은 결국 역사 연구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료에 의한 역사 연구 방법론은 19세기 1800년대야. 19세기면 그건 알고 있어? 아 그건 상식이죠, 상식. 독일의 근대사학에서 학문적으로 체계되어 역사학을 실증적 기초 위에 선 과학으로서 발달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역사가는 역사를 뭐 하는 사람이야. 잘 해석해가지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된다고? 이 사료를 잘 분석을 해야 돼. 응? 이런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게 실증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실제적. 실제 증거를 대봐라 이런 식으로 외우면 행복하겠지. 실제 증거를 대봐라. 실제 정확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좀 초점을 맞춘 거야. 사실이야, 기록이야. 사실이지, 사리. 오, 이제 대답도 하고 할 줄 알고. 그냥 하쇼 그냥. 뭘 그냥 하셔야 임마. 역사 연구 방법론은 사료학과 사료 비판으로 나누는데 뭐하고 뭐? 사료학과 사료. 사료학 하면 사료는 누가 먹어? 개. 그 얘기는 아니지 근데. 사료학과 사료 비판. 뭔데요? 여기서 사료는 역사사자야. 재료료자고. 역사 재료야. 근데 역사를 만드는 우자고 한 얘기잖아 내가. 사료학은 사료의 수집과 정리 및 분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료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뭐가 있대. 그 땅을 막 파. 네가 금속 탐지기를 샀어. 교룡산성에 가.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뭐가 빽빽빽빽 울렸어. 땅을 파. 그랬더니 검이 하나 나와. 이거는 이 검은 아마 정유재란 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싸우다가 그때 그 묻힌 것 같다. 그지? 분류를 해. 정유재란 때까지 그렇게 갔었는데 사료 비판. 비판은 뭐야? 사료의 진위를 구별하는 게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걸 네 친구가 몰래 갔다가 정연이 놀래주려고 심어놓은 건지 모르잖아. 그런 걸 확인하는 거야. 근데 비판에는 뭐가 있대 또? 외적 비판. 그다음 외적 비판. 자 외적 비판은 뭐래? 잖아. 읽어봐 빨리. 사료 그 자체에 관하여 그것의 진위. 오케이. 외적 비판은 뭐냐면 사료가 그 자체가 진짜냐 거짓이냐. 그 칼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해됐어?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이란 뭐야? 사료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그러면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을 지금 네가 읽어보고 가장 쉽게 나한테 설명해봐. 외적 비판은 그 실제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를 하는 거. 내적은 이 출처가 분명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불분명하냐 분명하냐, 믿을 수 있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믿을 수 있냐. 외적 비판 좋아. 웬만큼 접근을 했지만 외적 비판은 사료 그 자체로서 이게 가치가 있냐? 이거 칼 맞냐? 그 당시에 칼 맞냐? 그래. 이런 거야. 참이냐 거짓이냐. 내적 비판은 그 당시에 칼은 맞는데 이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칼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갖다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믿을 만한 거냐 이거야. 이걸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요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조선 왕조 실록이야. 조선 왕조 실록 여기 있지. 조선 왕조 실록은 어느 왕 때부터? 태조부터 어디까지? 철종. 그럼 철종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딴 거 썼죠? 썼지.
뭘 썼는데? 자, 조선의 왕들 외울 수 있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 광인효령 숙경영 정순원철, 고종 고순, 고순 태정태세 문단세. 따라해봐.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 효연 현. 현 효종 다음이 현종? 현종이야. 광인효현, 숙경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정순원철 고순 정순원철, 고순. 정순헌철 고순. 그럼 고종 다음에 어디 순종까지지. 정조 다음에 순종이 또 있어요? 아하. 정순헌철 정조 다음에 순조. 거기는 순조예요? 어. 순조는 처음 들어보는데. 조와 뭐예요? 조와 순조 종이 달라. 이것도 알려주고 가. 네, 종은 저거잖아. 실제 아들들로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조가 실제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물려받은 거 아니고. 맞아. 근데 꼭 그러지는 않아. 꼭 그러지는 않고 이거를 또 어디까지 가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좀 복잡한데 그냥 알려주셔. 간단히 얘기하면 조공 종덕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조공 종덕. 조는 공을 많이 쌓은 사람이고 종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 그렇지. 오, 나름 공을 많이 쌓은 분에게는 조를 붙이고 그 아들이나 그 다음 왕이 덕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지.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러면 지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약간의 조나 종은 그러면 뭐야? 주관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일단 찾아보자. 뭐 잠깐 찾는 거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 어디까지 가야 돼? 설민석이 저거 한 거 봤었는데 잠깐. 뭘 봤어? 조랑 종 차이 까먹었어. 설민석 씨도 훌륭하겠지만 네. 또 누가 아버지가 잘했어.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1회 전국 수석이었으면 잘했어. 그렇구나. 여기 다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면 한번 정리를 쭉 읽고 가자고. 외울 필요 없어. 자, 묘호 조종이 있다. 여기 먼저 순서를 보자. 조종이 뭐냐 이걸 볼 거고 그다음에 묘호를 붙이는 뭐가 있어? 원칙이 있지. 아예 한자가 너무 많잖아. 태조실록 태조 1년 11월 6일. 요건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거야. 자, 그럼 보자 이제. 조종은 묘호를 칭하며 죽은 후 신주에 적어 종묘에 모시는 것으로 그 뭐냐면 왕이 죽었어. 그럼 이제 왕의 신주는 뭐야? 모르겠는데. 아무 이렇게 모를 때는 그냥 아빠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려줄게.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들어가서 다 찾아보는 거야 그냥. 신주 딴지를 우리가 모신다고 하잖아. 성주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신주는 한국민족 대백과 사전에 뭐라고 나왔어? 위패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위패는 뭐냐 이 말이야. 똑같은 거 아닌가? 위를 베푸는 나무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자. 상주가 장사를 모시고 나서 그 마음을 의탁할 곳이 없어 우제 매장한 다음 반원하에 처음으로 신주를 모시고 지내는 제사라고 하는데 반원이 또 뭐야?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혼이 돌아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신주를 세워서 모신다. 오로지 천자와 제후만이 신주를 모시고 그러니까 왕들만 모시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던 것이 아이고. 너무 길다 이거. 그래서 자, 다른 데서 좀 가서 우리 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어쨌든 그냥 죽고 나서 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얼추. 자 여기다 잘 나와 있네. 위패라고 해가지고 한국 민속신앙사장 마을편에 보면 죽은 사람의 위패. 그런데 여기 위패는 뭐라고 나왔어요? 위패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인데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위패라고. 응? 위패. 오케이? 우리는 신주가 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건 또 뭐였어? 공부하려고 했던 건. 응? 신주였지. 왜?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아이씨.
여기 보면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잘 안 보여. 그럼 TV 봐요. TV 봐요. TV.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봐야 되잖아. 여기가 위패는 나무패라 그랬잖아.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기서 단묘 원절에 모시며 목주, 영위, 위판, 신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주도 결국 위패랑 같은 거야. 아, 그런데 위패는 재료가 다른. 종이로 만드는 신주인 지방관리. 뭐 지방은 종이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신주라고 하는 게 여기만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정연아. 그럼 요거를 내가 캡처를 하다가 의도가 없어. 캡처를 했지.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이건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 여기서 내가 일단 사진을 가져와 볼게. 요거잖아. 자, 왜냐면 여기 좀 이렇게 하려고. 봐봐. 일단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 신주지. 근데 신주 안에는 뭐가 있다라고 방금 정리가 됐어. 혼. 자, 문제를 우리가 글을 잘 읽으면 그 안에 자, 신주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어. 근데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 왜 이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위패가 있었지.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문장을 읽다 보니까 위패는 종이로 만드는 신주인 지방과 달리. 그러면 위패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지방이 있다. 지방. 응? 그런데 종이로 만드는 신주는 지방, 나무로 만드는 신주는 위패. 그러면 신주의 범위 내에 이런 게 포함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읽고 아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방은 언제 우리가 하냐면 이제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써갖고 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돼지 지방, 한자로 지방 이렇게 돼지 지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방을 써다가 붙여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걸 불태우거든. 종이로 만드는 신주는 지방,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신주는 위패. 근데 이 신주에는 뭘 쓴다고 그랬어? 그 사람의 이름하고 뭐 이런 걸 쓴다고 그랬지? 얍얍. 자, 그러면 여기는 날려도 될까? 얍얍. 이렇게 날릴게요. 이거 날리고 우리는 지금 묘호 하다가 여기까지 다시 온 거야. 왜 그래? 자, 여기 보자 다시. 여기 누가 지워봤다냐? 조종, 그다음 묘를 붙이는 원칙 이렇게 했잖아. 묘 사당묘자에 사당의 호칭이야. 묘를 칭하며 죽은 후 신주에 적어 종묘에 모시는 것이다. 종묘는 그 왕실을 이렇게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그때 갔잖아요. 그렇지. 그 왕이 모셔진 종묘에 묘실은 각각마다 이렇게 모시는 이 방이 있나 봐. 그래서 묘실의 이름이다. 근데 그 묘실의 묘호, 그 묘실의 이름인 묘호, 이 묘호를 붙이는 원칙이 있다. 뭐라고 했다? 조공, 종덕. 아까 아빠가 얘기했지. 공이 있으면 조를 붙이고 덕이 있으면 종을 붙인다고 그랬지. 또는 위공, 칭조. 공이 있는 자는 칭조, 조를 붙여라. 이 같은 말 이거 두 개를 하나로 쪼개 가지고 얘로 바꾼 거지. 공이 있으면 조를 붙인다. 위공, 칭조지. 요걸 조공. 위덕이 있으면 종을 붙여라. 위덕, 칭종. 그지? 요거 종덕으로 해서 조공, 종덕이 된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왕에게는 창업의 왕에게는 창업이 뭐예요? 시장. 나라를 세운 왕에게는 뭘 붙여? 태조. 그다음에 수성. 나라를 잘 지켰지. 그 왕에게는 뭘 붙여? 그러므로 조가 종보다 무슨 개념이다? 높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원칙이 이대로 잘 지켜질 수도 있고 선조는 망했잖아요. 인조도 망했는데. 근데 있잖아. 그 묘호를 붙이는 건 그 다음 왕 때 붙이잖아. 그지? 나라 잘 지켰다 생각해갖고 그냥.
그 이제 여기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먼저 조가 있고 충 뭐뭐 왕이 있고 군이 있고 또 그러나 이게 불철저에 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볼게. 건국자는 태조 이성계지. 그래서 선조야. 망해가는 나라의 부흥자도 태조야. 태조 이성계지. 근데 망해가는 나라의 부흥자도 선조가 됐지. 근데 실은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렸다 그래서 선조라고 했지만 망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왕인데 나라를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선조는 쫓겨나야 되겠지. 내가 봤을 땐 쫓겨나야 돼. 이 정도면 왕이 아니지. 이런 게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뭐 이런 왕이야. 이런 리더가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라고. 그런데 선조라는 이 묘호를 붙여준 사람은 누구야? 제 아들 누구지? 선조 다음에 누구야? 광해군이잖아. 아버지니까 어떻게? 그래도 망해가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해서 조자를 붙여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반정을 통해 왕이 된 자도 조. 반정이 뭐요? 반란. 역모를 꾀해가지고 왕을 몰아내버렸어. 그럼 거의 새로 나라를 세운 거나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세조는 누구를 몰아냈지? 몰라요. 세조는 자기 조카 단종을 몰아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욕심이 많은 놈이지. 태정태세 문 단세. 그 다음에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또 일으킨 거잖아. 바로 광해군 몰아내고 인조. 인조가 된 거야. 인조는 내가 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나쁜 놈이 이 인조야, 인조. 그래놓고 또 저거 하고. 그래서 조자를 붙인 사람들을 보면 태조, 이성계, 선조, 세조, 인조. 딱 4명이네. 또 직계가 아닌 반계가 왕이 된 경우도 조를 쓰기도 했다. 요건 고려 시대 때 했사인 원간섭기에 조나 종을 못 붙이고 왕으로 부르게 했어. 그리고 첫머리자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 그래서 충을 붙이게 했사인. 그래서 충렬왕, 춘선왕 이렇게 있지. 고려왕. 그다음에 군. 묘호인데 다 조종을 붙인 거 아니고 군을 붙이기로 했는데 쫓겨난 왕들은 군을 붙였대. 쫓겨난 왕. 연산군 쫓겨났지.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났어. 연산군. 인조반정으로 쫓겨났지. 그래서 광해군. 노산군은 누구야? 단종이야. 단종. 아까 누가 몰아냈어? 자기 작은 아버지가 세조가 몰아내서 죽여 이제 나중에 귀양 보내가지고. 그래고 이제 그 다음에 세조가 붙인 거 아니고 다음에 노산군이라고 붙여주지. 근데 이 단종은 노산군으로 불리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나중에 단종으로 불렸어. 오케이? 근데 원칙 적용 조공종독이 철저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순조는 정상적으로 적장자 계승이 되었지만 조로 추중되었고 순조 그지? 대한제국 수립 이후 영종 정종이 영조 정조로 묘가 바뀌어서 격상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조 정조 하는 거야. 또한 정조가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중했다.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공종독이라고 하는 원칙이 정확히 잘 지켜진 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시 앞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얍얍. 아까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 여기지. 여기 하다가 왔지. 태조부터 원래는 어디까지 조선이 그래? 태조 이성계부터 순종까지지.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은 순종, 고종하고 순종은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은 뺐잖아. 철종까지. 왜 그랬어? 원래는 일본 놈 일제 시대 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도 만들었거든. 근데 실록으로서는 외적 비판으로 가면 실록은 맞잖아. 그런데 내적 비판으로 가면 내용이 어때? 일본 놈들이 쓴 거라 신뢰할 수. 그래서 요걸
우리나라 실록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보면 사료 비판에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조선왕조 실록을 지정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실록이 존재했지만 이건 외적 비판으로는 실록이 맞지. 내적 비판으로 봤더니 이 내용이 일본 놈들이 왜곡을 많이 했으니 실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해됐어?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태조부터 어디까지다? 철종까지다. 사실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는 뭐냐면 여기 연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일기 형식처럼 썼다 이 말이야. 2023년 1월 1일 이렇게.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쭉 왕과 관련돼서 쓴 거야. 1월 2일. 연월 일별로 기록한 걸 역사체를 뭐라고 한다? 편년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편년체. 몇 년이 아니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고 세계 기록유산에 보면 훈민정음 회례본 조선왕조실록 여기 조선왕조실록이 있다 이 말이야.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의계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진짜? 화성 성형 이렇게 돼 있어. 딴 프랑스 거 있잖아요. 진짜? 이것도 확인해 볼까? 아니 못 갖고 왔어요. 걔네들이 가져가가지고. 진짜? 네. 뭐가 거기 있다고?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아직도 못 가져왔을까? 네, 프랑스 있어요. 프랑스. 구텐베르크 그것보다 훨씬 앞에서 한 거잖아요. 어메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다네. 그렇죠. 응. 밖에서 막 싸우면서 일하는데 부드럽게 일하시지. 가서 한마디 할까요? 아니 뭘 한마디를 왜 해. 여기서 아이고 편하게. 아빠가 지금 세계 기록유산 요거 좀 봐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세계 유네스코 등재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많아. 이거 볼래? 저거 무형무산소 많잖아요. 종류가 많아. 여기 보면 후지산 대폭발슛. 또 어느 나라 말이야 그거는. 일본 애들이 뻥 축구해갖고 볼 못 넣으면 후지산 대폭발슛이라 그래. 여기 봐봐라. 석굴암. 기록유산, 문화유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석굴암. 요거는 문화유산이네. 여기 보면 문화유산으로 돼 있지. 문화유산. 저 봤는데.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문화유산. 종묘 갔다. 종묘 문화유산.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그 다음에 고창 화성 강화 고인돌 유적. 화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자연유산이네.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여기는 조선 왕릉 문화유산. 그런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회와 양동.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뭐 이렇게 있나봐. 이것도 문화유산. 그다음에 또 무형유산이 있나봐. 무형유산. 종료 제레미 종묘 제례약. 판소리. 그다음에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누리.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은 이거 대목장이 뭘까 이거 지금 뭐 만드는 이거지 장인. 그다음에 줄타기, 택견. 그다음에 한산 모시짜기. 이거 뭐 이렇게 많다냐? 매사냥, 아리랑. 그다음에 세계의 기록유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의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 동의보감도 올라갔네. 일성록.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그다음에 난중일기, 새마을 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왜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옛날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거야.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봤고요. 이건 옛날에 이제 아빠가 옛날 그 처음에 책 쓸 때 올렸던 것들이라 지금 유네스코 지정 세계 유산은 엄청 많다. 바로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다. 시험에 간혹 나오기도 해요. 얍얍.
자, 역사학습의 목적, 역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배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역사를 그 자체를 배운다. 또는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 뭔 말인지 알겠냐? 역사는 지식의 보고이다. 보배로운 창고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걸 다 우리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생활에 관한 지식의 보고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뭘 습득할 수 있다. 지식,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하나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참 자세 봐라. 이씨. 똑바로 안 앉아. 빨리 똑바로 앉아. 힘들어. 아니 힘들어도 그렇지. 그거는 좀 예의는 아니지. 아무리 저 영상이 안 나와도 그렇지. 최명길하고 김상원하고 청나라하고 싸워야 된다. 아니다. 청나라하고 우리가 화친을 해야 된다. 주장했던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고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어. 무책임하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제대로 배워야 돼. 무조건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놈들 직접 자기들이 싸우느냐 그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들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삶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역사의 내면과 외면이라는 게 있대. 역사의 외면은 역사적 현장에 있었다면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외면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알 수 있었는 것. 그러나 역사의 내면이란 사건 현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사건의 배경이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의 의도 등.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 일을 했을까? 왜 최명길은 왜 주하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친을 주장했을까? 그 사람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했구나. 김상원은 왜 그 전쟁에서 질 게 뻔한데도 왜 전쟁을 주장했을까? 이 사람은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청나라는 오랑캐의 나라라고 하는 대단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에. 자, 동양의 역사 연구. 동양의 역사 연구 목적은 정책의 입안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참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대. 그래서 귀감이래. 귀감이 뭐냐면 귀감이 뭐냐? 저 사람 우리 정현이한테 아주 귀감이 되는 인물이네. 그럼 뭐야? 모범. 모범이 되는 인물이지. 그러니까 저 과거에 있었던 그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현재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동양의 역사 연구의 목적이야. 때 감자가 거울 감자를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역사 책 이름에 감자가 많이 들어갔다 이 말이야. 서거정의 동국통 감, 사마왕의 자치통 감, 주위의 통감, 그리고 정책에 감나무. 반영한다. 감나무. 이런 거 정책에 반영한다. 이제 재미없어 하니까 좀 어디까지 하면 이게 끝나냐면 노잼이잖아. 여기까지는 해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구석기부터 할 건 하고 기본은 해주고 가자고. 근데 구석기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나오지. 고등학생 때? 응. 구석기 이런 거.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여기는 좀 빨리 가자 그러면 제목만 읽어보고. 한국사는 말이 꼬이냐. 세계사적 보편성이 있다 없다? 있다. 세계사가 흘러간처럼 우리도 발전해 갔다 이 말이지. 그치. 근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보고 너희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식민사관. 그다음 민족의 특수성이 있다. 그렇지. 세계사적 보편성도 있지만 너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너 개인의 개성도 있잖아. 그렇잖아.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노력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만의 개성도 있잖아. 이게 지금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의 뭐야? 특수성이야. 우리 그래서 특수성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역사,
세계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균형 있게 파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뿐 세계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뭐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일본 놈들이 없다고 했지만 있다. 일본 놈 니가 없는 거지. 하여간 나쁜 놈들이야 그 새끼들은. 이인들이에요. 우리나라 불교와 유교의 특수성이 있대. 불교와 유교를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왔어. 들어왔죠. 가지고 들어왔어. 이건 보편성이지. 그렇잖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보편성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어. 그 특수성이 뭐냐 이 말이야. 한국 불교는 현세 구복적이야. 현세 구복적이 뭐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는 삶의 구복적이다. 구복이 뭐야? 몰라요. 구할 구자에 복복자야. 그래요?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들어봤어? 복을 빈다고. 현세 구복적은 지금 우리는 뭐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문제지만 내세에 죽고 나서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신앙으로 신앙의 이 깊이를 찾잖아. 근데 한국의 신앙 불교는 뭐였어? 현재 복을 비는 거야. 내가 오늘 돈 10,000원을 냈고 이 연등은 불을 켜면 지금 당장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당장. 이게 현세 구복적인 거야. 현세 구복적, 현세 기복적. 그다음에 무슨 성향이 있어? 구복적. 호국적인 성향이 있어.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임진왜란때 승려들이 가서 싸웠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호국적이다. 나라를 지킨다. 이게 한국 불교였어. 한국 유교는 깐지 났죠 그때. 와 그거 다 깐지 났어. 들어갔잖아요. 삼강오륜의 덕목 중에서도 충과 효와 의가 특별히 강조되었다. 한국 유교에서는 특별히 뭐가 강조되었대? 충과 효와 의가 강조되었다. 중국은 유학이 뭐 중심이었는데? 인. 공자가 강조했던 어짐. 인은 중심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뭐였다? 충효, 의가 강조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존재하고 있었다. 삼강오륜이 뭔지 아냐? 몰라요. 삼강은 강자로 끝나는 거 세 개야.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은 군 임금군자와 신하신자야. 부의부강은 남편 부자와 아내 부자야. 부의자강은 아들 자자야. 부의부강은 남편 부자와 여기 잘못했다. 부의자강은 아버지 부자와 아들 자자야. 부의부강은 남편부와 아내 부자야. 그래서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도리가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이 말이야. 저기서 아는 한자 한 5개 있어요. 오 많은데. 삼자랑 응. 아버지 오자도 알잖아. 오자. 어디요? 삼강 오네. 삼자도 알고 오자도 알고 많이 아는데 여기 삼자도 알고 아버지 부랑 아들 자자랑 남편부랑 이렇게 알아? 네 요거 임금군자하고 신하신자는 모르는데. 몰라. 그래도 많이 하네. 중3인데. 그다음에 이게 삼강이야. 응? 붕이라는 한자도 있어요. 붕우유신. 벗붕자. 여기 뒤에 나오자. 붕어 할 때 그 붕이에요? 아니 그 붕자는 아니지. 붕어는 왜 붕어래? 좀 찾아볼까? 다른 붕이에요? 찾아볼까? 나중에. 나중에. 오류는 오상이라고 했어. 삼강 오류는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인데 삼강이 있고 오륜이 있어. 오륜은 뭐라고도 한다? 오상이라고도 했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장유에서 아이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유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엔 의로움이 있다.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엔 유별하다. 별이 있다. 좀 다름이 있다. 이거 여기는 그런 부부유별은 좀 이런 게 차별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장유유서 어른 장자야. 어른과 아이들 장유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 붕우유신 벗붕자의 벗우자야.
벗과 벗 사이 친구들 사이엔 믿음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봉건적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층의 통치 이념이었어. 근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조선시대 유교가 17세기가 언제야? 몇 년대야? 1600년대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 유교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노비, 백정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탄압. 천민.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면 성리학적 명분론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요거는 차별이야, 차별. 성리학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송나라에서 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걸 우리나라 갖고 들어와. 원 간섭기 때. 근데 그때 이 명분론이 뭐냐면 요거 이름 명자다. 이건 나눌 분자야. 이름에는 나눔이 있어. 임금과 신하. 이름이 다르면 나눔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 그렇지. 장남과 차남.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사상이 뭘로 가버렸냐면 차별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17세기 중엽 이후엔 조선 사회가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로 바뀌어버려. 성리학적 질서가. 근데 이것도 참 골 때리는 거야. 이게 1600년대잖아. 163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몰라요. 이게 병자호란이야. 그럼 이 병자호란 이후에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돼버리잖아. 그럼 한번 생각해봐. 왜 병자호란 이후에 이렇게 될까? 병자호란 이후에는 굶어 죽지. 이 지배계층이 싹 죽어야 돼.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병자호란을 또 끌어들여. 인조하고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끌어들였어. 50만 명이 넘게 잡혀갔어. 그러면 얘네가 통치했던 이 통치 이념이고 뭐고 다 나발이고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차별이 보편화된 사회로 가버린 거야. 경제 발전을 이루긴 했어. 보편적으로 올라가긴 했어. 그런데 지역 차별이 됐고 지역 불균등 정책으로 인해서 근데 강원도랑 전라도가 많았잖아. 강원도하고 전라도가 많이 힘들어졌지. 근데 타 지역의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타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서라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런 대통령을 훌륭한 왕 대통령으로 타 지역 사람을 죽여서라도 우리 지역이 잘 됐다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무조건 밀어주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을 밀어줬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게 목사든 교수든 신부든 중이든 스님이든 떼찌 해야 돼. 떼찌. 상관없이 모두 다 회초리 맞아야 돼. 나쁜 사람들이야. 자, 뭐 어디까지 간 거요? 민족 문화에 의해 우리 문화의 특징, 민족적 특수성과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 이거는 쭉 뒤에 가면 설명하자. 뒤에 배울 거니까. 세계화 시대의 역사 인식이라고 나왔는데 민족주의가 민족 차별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니고. 자, 민족 주체성을 견지한다. 이건 무슨 말이야? 민족 자기만의 저걸 가진다.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개방적 민족주의는 뭐야? 다른 사람 거에도 세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세계에 맞춰 대원군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 가지고 그 미국한테 문호 개방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서 미리 선진문물을 좀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면 일본한테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다 문 닫고 일본 왔을 때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 일본한테 하는 건 또 대원군이 그런 건 아니고 너 근데 하나 좀 태도를 좀 바꿀 게 있어. 네가 아무리 중학교 3학년이지만은 왜 역사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다 나쁜 놈, 이놈, 저놈 다 하냐? 나쁘긴 나쁘잖아요. 그래도 호칭을 아빠가 하는 건 아빠가 하는 건데 넌 중3인데 명성황후도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 뭐냐 청나라 계속 저거 하고 미스터 션샤인 보드만 자. 미스터 션샤인 그런 거 안 나오잖아. 명성황후 안 나오잖아. 안 나오냐? 근데 결국 명성황후 죽인 거는 일본 애들이 100번 1000번 잘못했는데 그 사건의 발단은 저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알았어. 그 자세 똑바로 앉아. 그리고 할 때 이 새끼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저 새끼랑 안 했어요. 놈이랑 했어요. 녹음도 하지 마.
버려야 할 다친 사고. 내 것만이 최고라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내 것을 버리고 무조건 외래의 문화만을 추종하는 것도 모두 세계화 시대에는 버려야 할 다친 사고이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는 걸로 하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 얍얍. 이거 오늘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노음자 들어간 거 이런 거. 아빠가 시작했잖아. 아